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3월 4일입니다. 오후가 들어갑니다. 영상 하나 찍으려면 2~3시간 걸립니다. 편집까지 끝내면은. 고고 이여명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백 명 보지 않는데 꾸준히 보시고 지원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지원하세요. 힘듭니다. 임종석이가 잔류를 결정하고 김영주가 국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대해서 좀 지형을 좀 넓혀가 보겠습니다. 저는 임종석이가 불출마할 줄 알았어요. 탈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잔류를 결정했다.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주의 국힘 입당은 그거는 큰 소용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판이 다 짜여 있어요. 김영주 같은 그 여성 의원은 4선이죠. 국회 부의장 했고, 국힘에서 5선 해봐야 5년 후에는 총선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지형이 바뀔지 모릅니다. 김영주의 국힘 입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입당한 것이지, 한동훈의 설득으로 그 중도 외연을 확장하자, 그거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국힘은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가둬버렸어요. 요번에 공천을 보면은. 그리고 김영주가 입당하면서 하는 변이 똥이 아니고 변명이 정치가 개인 사욕의 도구로 쓰였다 하는 것이죠. 개인 사욕의 도구는 이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영주는 좌우를 통틀어서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었고, 이재명의 사기 사욕에 의해서 팽당한 건 맞으나, 이재명한테 공천을 컷 당하기 전까지는 이재명한테 한마디도 안 한 친구예요. 김영주가. 그죠? 그러나 나머지 비명들은 그래도 종석이나 서른이나 홍영표나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은 비명의 주축이었고, 그냥 이재명을 인간 아니다고 공격하고, 저놈 새끼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다고, 너 당대표직 나가, 당대표 사퇴해, 너 불출마해, 그런 걸 했죠. 그런데 김영주는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큰 영향력으로 보면은 국힘의 이재명 척결에 도움이 안 되는데, 국힘 쪽에 보수 우파 유튜버 꼴통은 민주당 애들이 저기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니 이재명 넌 죽었다 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죠. 임종석 같은 경우가 왜 탈당을 안 했냐? 임종석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임종석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임종석이가 차기 대권의 꿈이나 차기 당대표의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요새 와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임종석의 순수한 애입니다. 전 보수주의자고 우파입니다. 근데 지금 우파도 없고 보수도 없다. 정체성이 망가졌다 그러죠, 보수는. 그런데 임종석 같은 경우가 이재명한테 컷 당하면서 당연히 탈당을 해야 하는 코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낙연이라는 애가 미래신당을 하고 이준석하고 잡탕당을 만들고 다시 진짜 민주당을 차리겠다 하고 한 것이 대실책입니다. 그래서 서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하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이고, 홍영표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민주당의 주류입니다. 75년의 주류예요. 임종석과 홍영표나 서른 이런 애들이. 홍영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고, 임종석은 잔류를 했고, 박용진도 잔류를 했고, 사실상 박용진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박용진은. 그런데 그럼 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때립니다. 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 저건 인간계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죠?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는 애들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상민이야.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죠. 한 2, 3개월 됐죠. 민주당 입당. 그러나 걔는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했죠. 그때는 명분이 있으나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국힘을 입당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명분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영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도층의 물직에 양진영이 혼란스럽고 아주 혐오적이죠. 양진영이. 중도층의 물직에 김영주가 하나 국힘에 입당을 했다 그래가지고 중도층이 국힘을 지지할 것인가? 그죠? 지금 그대로 중도층은 조금 국힘 쪽으로 옮기는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의 공천 학살, 공천 사냥 때문에 조금 옮겼다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 국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국힘이 더 썩었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그죠? 사리사욕이죠. 이재명이라는 놈도 사리사욕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은 민주 75년 보수 75년에 그 죽통을 탈출하는 거죠. 그들은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 이런 정치가 없어 솔직히. 또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것은 지가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존명 같다. 존명 정치라 그러는데 이재명이 결코 죽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비명천액이다. 맞아. 배타적 운동권 성과 쌓았던 친문의 자업자득이다. 이것도 맞아. 그리고 70년 전통 민주당 개딸과 종북 세력의 숙주로 되었다. 이것도 맞아. 이재명 당 완성한다고 방탄이 될 것인가? 이재명의 대권이 뜻대로 될까? 이것도 맞아. 이재명은 총선 끝나면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동아일보가 지금 이재명이 워낙 악질적이고 악귀 같은 놈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국힘을 보자 그러죠 지금. 전명산에서 그랬죠. 한동훈이가 이재명의 공천을 보고 구정물이라 그랬죠. 구정물. 구정물은 말입니다. 정화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힘은 썩은 물이다. 썩은 물. 썩은 물은 정화도 못해요. 그거 덮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럼 국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국힘은 썩은 물들 다 공천한 거야. 상식도 없고 정의도 없고 또 공정도 없고 그렇죠. 전부 다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은 지킬만 해요. 대통령이니까. 그 뒤에 김건희가 있다는, 김건희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김건희 지키기로 다 했다는 거죠. 과연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대로 정용관이가 쓴 칼럼대로 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것은 어디인가를 이름만 바꾸면 김건희의 존명 정치, 그것은 어딘가. 존명.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존명인가? 존명 정치 것은 어딘가. 똑같이 리버스하면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의 저 공천 사냥을 보고, 사냥이야. 토사구팽도 아니야. 개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야. 언제 개들이 이재명한테 충성했어요? 그냥 멀쩡한 걸 사냥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리버스 해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국힘으로 가는데, 한동훈의 조디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재명만 까. 나 그거 징그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임종석이라는 것은 걔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지 이념이나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탈당을 하지 않고 잔류를 했다. 이합 집산이 안 되고, 그죠? 흩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탈당파들이나 잔류파들이. 그죠? 그러니까 1년 후를 보는 거야. 임종석은. 1년 안으로 이재명이가 날아가요. 그죠? 과반 의석을 확정 못해도 이재명은 날아가고, 구속이 돼도 날아가고, 그죠? 이재명을 살려 그러는 거죠. 그래, 이재명 새끼가 생양아치라니까? 한 치 앞도 못 나다봐요. 그렇다면 한동훈이가 한 치 앞 내다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갔다 하면은 다 설화예요. 그리고, 김영주가 입당을 결정하자 이재명이라는 이런 양아치 새끼가 김영주가 윤리평가에서 0점을 맞았다.
그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걸 폭로하죠. 이런 놈이 당대표입니까? 입당을 하면 그걸 입당한다고 놔두고 지가 자른 거니까 하는 거지. 생략할 새끼가 이제 김영주를 공격하죠. 이게 망한 당이에요. 그렇다면은, 김영주가 윤리평가 0점이었다. 그거를 이재명이가 폭로하니까 한동훈이가 야, 이재명 너는 마이너스 200점이야. 윤리평가. 이걸 또 받아쳐요. 나 이런 증거 보다 처음 봤어요. 아니, 김영주 데리고 왔으면은 어련히 국민들이 판단할까. 이 한동훈이도 이재명이도 보면 정신적으로 지금 쫓기고 있어요. 이재명 여기서 못 이기면 자기는 죽는다. 한동훈이도 여기서 자기가 못 이기면 자기는 죽는다. 진짜 낭인이 된다. 윤석열한테도 사냥을 당할 거고 국힘에서도 사냥을 당할 거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그죠? 이것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어요. 국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고여명 같은 여유로운 자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이재명이가 김영주 쫓아냈고 입당했으면 이재명 새끼도 입 다물고 지 관리나 잘하지. 뭘 또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한동훈에는 일어나자마자 이재명 공격할 거 없냐. 야 이재명 넌 윤리적으로 마이너스 200점이야. 이게 당대표에서 입에서 나올 말들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전현희가 임종석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은 거 됐죠. 그럼 임종석은 전현희를 지원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임종석 대 윤희숙이 붙으면 윤희숙은 날아가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근데 전현희하고 또 붙게 됐어요. 이건 모르죠. 한동훈의 한강벨트가 어제까지만 해도 임종석이가 탈당을 하면은 한강벨트는 싹 뺏기게 돼 있었어. 민주당 애들이. 그런데 전현희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진입을 한 태생적인 명분을 보면은 윤희숙은 전현희한테 못 따라가요. 전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방송하는데 누구야? 윤희숙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KDI 연구하다가 뭐 책임연구원 했었나요? 그건 모르겠으나 KDI 연구원 하다가 들어왔어. 들어가고 임대집합대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떴어. 그 이후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KDI 연구원은 세고 셌어.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이 전현이라는 애는 치과 의사에다가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재선, 노무현에서 발탁됐나요? 김대중에서 발탁됐나요? 하여튼 들어왔어, 정치권으로. 반보수, 민주 진영에 확실하게 각을 박아내죠. 큰 인물은 아니나, 전현희가.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하고 변호사까지 딴 애가 똑똑하기는 윤희숙보다 똑똑할 거고, 인상도 솔직히, 전현희라는 애가 재건축했지만은, 그래도 김건희만큼은 재건축을 안 해서, 인상도 윤희숙보다 좋아. 말빨도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윤희숙은 빠른 말하고 아주 거만해요. 오만하고 애가. 근데 전현희는 겸손한 애예요. 그리고 재선도 하고 권익위원장도 하고 민주진영에서 좌파 진보 민주진영에서 그래도 한 나름대로 봉사를 한 애죠. 윤희숙은 지금 국회의원 1년짜리죠. 1년짜리. 1.5년인가?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현희하고. 임종석의 잔류가 전현희를 지원하겠다. 그럼 윤희숙이가 난 날아갈 거라고 봐요. 한 열흘만 지나면은. 그런데 전현희가 아주 겸손하게 임종석이한테 대들지도 않고 임종석이 잔류를 결정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임종석이까지 양보를 했는데 나는 대역죄인이 된다. 임종석 같은 인물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절대 임종석한테 선대위원장을 안 맡기겠죠. 전현희는 지금 바람 앞에 한 번은 쓰러졌으나, 그죠? 왜 생각이 없겠어요, 전현희가. 임종석 그런 애들하고 다 동급입니다. 그런데, 물론 학생운동권은 아니나, 학생운동권 아닌 애들이 민주당을 입당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윤희숙의 아버지 농지법을 갖다가,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할 지가 파헤쳤잖아요. 그리고 수사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어, 솔직히 윤희숙도. 그거 가지고만 싸울 수는 없어요. 즉, 한강벨트에 586 운동 청산권이
임종석이가 당에 잔류해가지고 차기를 도모함으로 인해가지고 전현인이 힘을 받게 되고 윤희숙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김영주 같은 애가 오늘만 산자고 이상민이하고는 다릅니다. 이상민이는 이재명 2년을 보선한 다음부터 당대표 계속 이상민이는 이재명 걸 공격하고 바람을 일으켰어요. 반면에 바라본 이상민이가 제일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상민이가 그 국힘에 입당할 적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 근데 너 안 돼, 국회의장. 일당이 되더라도 부울경이고 5선 이상의 6선 되는 애들이 많아. 걔한테 주겠지, 이상민이한테 주겠어요? 그런데 김영주 같은 경우는 무슨 명분이 없어. 컷당했다고 국힘 들어오는 거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마포갑에서 김영주가 바람을 못 일으켜요. 외곽으로. 그러나 이상민 같은 경우는 대전 바람을 좀 일으킬 수가 있죠. 이재명이 생양아치스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영주의 입당에 대해서 자유우파 유튜버 꼴통만 빼고 김영주에 대해서 중도 확장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저건 우리 편이라고 좋다. 김영주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이가 그렇게 생양아치면은 김건희는 어떻다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층은 더 뭉칠 것이고 중도층은 갈 길을 또 잃을 것인데, 아니, 홀랑홀랑 말이지. 탈당만 하면 그냥, 한동훈에 넘어가서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 당으로 오세요. 전략공천을 잃어버리니,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고고여명의 생각이고, 지금 그러고, 국힘은 짜잘한 공천파동 일어나고 있죠. 노원갑인가? 그때 당협위원장인가? 예비군. 그러면 두 번이나 분신해. 그리고 끝에는 결국 잡혀갔어. 이제 더 이상 분신 못해. 그런 게래 나오면은, 옛날에도 분신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위로해줘야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거 말이에요? 시스템 공천 결과예요? 무슨 시스템 공천이 있어, 지금 국힘이. 이거는 상향식 공천이에요.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의 입이 맞은 거예요. 상향식 공천이에요. 하향식 공천이 아니고. 사람이 분신소도 안 되는데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짓거리는 게, 나 이런 놈 처음 봤어,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새끼 내가 인간계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임종석이 컷오프를 수여하고 잔류를 결정하니까 그럼 그건 칭찬해주면 돼. 옳다. 그럼 너희 민주당은 재집결해가지고 너희들끼리 힘뭉쳐 우리 싸우자. 정당한 승부를 해보자 그러는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임종석이 컷오프 수행했다고요? 이재명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의 유지는 김건희야 이놈아. 이재명의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이 날아간 다음에 그때를 노리나?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너는 그럼 뭘 노려? 넌 요번 총선만 끝나면 넌 지구를 떠나서 하성으로 갈 거야 너도? 이게 싼마이 정책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임종석의 결정은 결정이고 민주당의 결정은 결정이고 국회만 잘하면 돼. 그게 긍정적으로 중도층을 이끄는 거예요. 상대편이 개판을 치고 양아치판이면 그냥 상대하죠. 우리만 더 잘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민주당의 모든 일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동훈이라는 애가. 난 이게 국힘의 승리를 견인한다고 안 봐요. 아주 싼 말이에요. 아니 임종석이가 잔류하든 말든 국힘이 무슨 상관이야. 임종석이가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을 해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유지가 어려우니 그때 이후를 도모한다고? 그거 무슨 상관이야, 동훈이 너하고 국힘하고. 얘 지금 사고방식이나 이상 얘도 마식한 것 같아, 한동훈이도.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대부분 끝냈어요. 쉽게 말해서 반명들을 다 쳐냈어요. 탈당할 놈 탈당해라. 탈당도 자유고 입당도 자유다. 그리고 비명 다 했어요. 이재명 양아치 따가리들 다 공천 줬어요. 끝났어요. 근데 국힘은 아직까지도 TK하고 강남이 남았어요. 여기서 소동이 안 일어나고 반발이 안 일어나려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관리하고 있죠. 그 공관위 원장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용핵관들만 남았고 금핵관들이 얼마나 TK 남은 지역하고 강남하고 한 30개가 남았대요.
거기 지금 박히느냐의 문제죠. 대표적인 게 이용모라는 놈 아니에요. 강남 갑보다 더 당선 가능성이 많은 용인 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국힘 공천이 김건희 친윤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올라가잖아요, 공천에. 평균 연령이 57.4세인데 대부분 60대 이상 아니에요,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이재명 지새끼 생양아치라서 더 말 못하겠고, 한동훈은 내가 정신적으로 좀 쫓겨요. 내가 지냐?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감에 지금 한동훈이가 맨날 이재명 민주당만 공격하는 거예요. 정체라는 것이 공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이 너가 총선 이후 뭐 할 건가? 국힘이 왜 총선을 이겨야 되는가? 명분이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죠? 지금 35일 정도 남았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생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재명만 공격하면서 이기겠다는 이 전략이 과연 압승의 구도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저도 이재명이가 왕창 망하길 바래요. 그런데 좌우의 균형이 없으면 더 우리는 통곡의 벽을 4월 11일 후에 우리는 갖게 됩니다. 민주당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천 과정을 보면은. 상식도 없고, 공정도 없고, 쓰레기들만 모아놨다고. 내 계속 그러죠. 나경원을 갖다 쫓아내려고, 그죠? 용산에서 밟으니까, 거기 우르르르르가 48명인가 50명이었어요. 50명의 초선들이 나경원 쫓아내려고 그랬죠. 38 전화대회 때. 그 다음에 나경원 쫓겨나니까 안철수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죠? 안철수는 중도 보수예요. 그걸 안철수 쫓아내려고 초선들이 아주 제일 발광했죠. 그러면서 김영주를 끌어들인다? 그럼 김영주가 중도 보수의 외인이 되는가? 보수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국힘은. 말하면은 말이지, 이 원고나 기사 뽑아놓은 거 왜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임종석이 잔류를 하든 탈당을 하든, 그 임종석의 마음이고, 그죠? 임종석이 탈당 안 했다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 한동훈이라는 놈을 보면은, 이게 보수입니까? 진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영주가 말한 대로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동아일보 그 칼럼처럼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치우기 위해서. 그러면 국힘으로 돌아오면은 한동훈과 김건희는 진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